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유아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요. 초등 어머님들 이제 이야기 먼저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아 어머님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 셈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 지금 이 나이에 뭐 수학 공부 더하기 얼만큼 시켜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오늘은 아이가 유아 때는 어떤 거를 해주셔야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요, 감각은, 수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어요. 감각이 있는 아이랑 없는 아이는 똑같이 1시간을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네, 효과 자체가 달라지는 건 뭐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수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요, 수학을 굉장히 재밌게 해요. 하지만 수 감각이 없는 아이들은요, 감각 없이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운동, 수영 이런 걸 너무 못하거든요. 그 뭐 감각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게 되더라고요, 운동이. 그리고 습득하기조차 어렵고 다른 사람들보다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에 대해서 감각 있게 키워주시는 게 우리 어머님들이 유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더하기를 잘하고 곱하기를 잘하고 뭐 구구단을 다 외워. 이게 영재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에 수 감각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수 감각 형성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그리고 구구단 이런 것들은요 다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덧셈, 뺄셈은 아이가 하는 것은 아웃풋 과정이거든요. 아웃풋 과정을 잘 하려면 무언가를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인풋.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요, 유아 교육의 전부이거든요. 유아 교육은요, 인풋하는 시기예요. 인풋 없이 꺼내서 아웃풋을 하시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부터 수 감각이라든가 수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모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세 때까지는 적어도 인풋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요, 8세 학교에 들어갔는데도요, 아웃풋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딱 멈추고 인풋부터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유아 시기에 엄마가 시켜줘야 할, 엄마가 해줘야 될 인풋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수 개념이랑 양 개념이에요. 양의 개념. 네. 이것이 수에 대한 감각을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수 개념이랑 양 개념만 딱 잡혀 있으면요, 얘는 수학 나중에 그냥 너무 쉽게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유아 시기에는 인풋을 수 개념, 양 개념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자, 딱 이것뿐이 없습니다. 수 개념을 잡는 방법 뭐예요? 숫자판이에요. 숫자판은 지금 벽에다가 크게 붙여놓으셔야 돼요. 우리 집 인테리어 컨셉에 맞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네, 크게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애가 이거를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잘 봤더니 여기 1이 있는데 여기 또 1이 쭈루룩 있다? 그리고 계속 1, 2, 3, 4가 반복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에 대한 배열을 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수에 대한 배열을 아이가 어떻게 느끼게 되냐? 수 개념은요, 수창이에요. 수를 소리 내어서 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소리 내어서 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를 소리 내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읽느냐? 순창, 순서창, 순서대로 읽게 해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는 건요, 두뇌 회전에도, 두뇌 집중력, 그리고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읽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를 읽는 방법은 2가지거든요. 네, 한국어, 네, 우리나라 말, 그리고 한자어거든요. 네, 한자어로 읽어주셔야 수가 반복이 돼요. 아니면 38, 39, 39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배열을 자연스럽게 익히려면 뭘로 해주셔야 된다? 한자어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1, 2, 3, 4 하면서 아이가 좀 순서창 해주시고, 또 역창, 거꾸로도 읽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20부터 1까지 거꾸로. 그럼 내일은 30부터 하자. 봤어요. 그러면 눈 감고도 한번.
안 보고도 해보고. 순서창이라 그래요. 역창, 거꾸로 읽기. 그 다음에 분산창이에요. 분산창은 뭐냐면 이번에 2뛰기. 자, 1, 3, 5, 7. 그럼 이번에 3뛰기 1, 4. 이번에는 세로로. 그러면 뭐예요? 10뛰기죠. 11, 11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개념? 수 개념이 된다. 양 개념은 어머님들이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구체물 같은 경우로. 자, 사탕 이거요? 몇 개야? 사탕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10개, 11개 세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별다쌤 제일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네, 10칸 노트. 자, 500원으로 수 감각 형성하기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교구로 판매하거든요. 네, 글렌도만인가? 그렇게 해서 막 도트 팔아요. 안 사셔도 돼요.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1, 2, 3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냥 빨간색 연필 있죠? 이걸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10칸. 그래서 3까지 했죠? 그러면 아이가 읽는 거예요. 차례대로 1, 2, 3. 그럼 내일은 4요. 그리고 나서 섞어서 해요. 자, 이번엔 짠! 몇이에요? 4. 아이 보고도 하라 그러세요. 엄마 퀴즈 내볼래? 아이가 짠! 이래요. 5. 이거 짠! 1.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아이가요, 이런 식으로 100까지 넘어가면서 가득 해주셔도 돼요. 아이들 너무 잘해요. 순서대로 하나씩만 늘려주세요. 그러면, 자, 오늘 3까지 했어. 3 안에서, 네, 랜덤으로 돌려주시고, 4, 1, 2, 3, 4. 그냥 거꾸로 4, 3, 2, 1 보고 또 랜덤으로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씩 늘려가시는 재미가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요, 애들이 흥미가 너무 있거든요. 야, 너무 잘한다. 엄마 또 틀려주셔야 돼. 또 뭐 기를 쓰고 맞춰. 막, 야, 13! 막 이렇게 맞추시지 말고, 15인가? 막 이러시고. 아유, 엄마 13이잖아. 이런 식으로 유언을 조금 흥미를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양의 개념을 잡는데, 네, 최고입니다. 근데요, 이거 아이들이요, 100 넘어도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창을 하고, 양의 개념을 잡아주고, 도트로. 네. 그러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에 대한 배열, 이런 것들을요, 기가 막히게 익히 돼요. 수에 대한 배열, 양에 대한, 수에 대한 감각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면, 그때 이제는 좀 지나면 움필력,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앞필력도 된다 하면 수쓰기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수쓰기를 하면서 그 전에 도트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자기들이 도트에 대해서 연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이것도 어떻게 해주냐?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창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아이마다 양은 어머님이 정해주셔야 돼요. 요만큼만 해. 다음은 내일은 여기 연달아서 하자. 근데 원활하지 않아. 그러면 복습해 주셔야 돼요. 오늘 그럼 내일 또 50까지 하자. 해주시고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쫙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거꾸로도 쓰고 분산해서도 쓰고 1 그러면 여기 또 세로로 분산해서 10, 20 네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도 써보고 1, 11 이런 식으로 오늘 그러면 우리 세로로 네, 10씩 뛰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이들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조금씩만 해주셔야 돼요. 막 어떤 유치원은 보면 막 120까지 써오기 막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씩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수에 대한 배열이나 순서 이런 것도 다 알고 수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에 쫙 있어요. 그러면 엄마랑 시합하시는 거야. 자, 여기에다 5 쓰기. 그러면 애가 여기에다 딱 5를 써요. 자, 그러면은 네가 퀴즈 내봐. 17. 대부분 아이들 막 1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17 하면 엄마가 이렇게 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서로 수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퀴즈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서로 퀴즈 내면요, 아이들 너무 재밌어요. 17, 27, 99 아이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인풋을 시켜놓으시면요, 초등 수학, 글쎄요, 저는 과감하게 고등 수학까지 아이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제가 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수에 대한 감각이 이런 식으로 형성,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썩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들. 그죠? 이렇게 수에 대한 감각이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그때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가 9까지는 술술하는 거예요. 손가락 셈을 한다는 건요, 아이가 구체적인 양의 개념이 안 됐어요. 구체적인 구체물을 못 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도트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트 100원, 500원의 노트로 10간 노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풋을 지금 충분하게 시켜놓으셔야 아웃풋에서 원활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수 감각 형성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비싼 교구 사주지 마시고요. 네, 학습지 뭐 이수 감각이 다 형성이 됐으면 그때도 해주셔도 되고 시중학습지 사주셔도 되지만 적어도 저는 이게 1년의 과정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해서 많이 하지 마세요. 1년 과정 충분히 해주시고 나서 그때 더하기를 주고 학습지를 주시고 아홉 과정을 해주신다면 아이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 배열이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9 더하기 2나 나는 99 더하기 2나 난이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 감각 형성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자, 유아 어머님들 정말 유아 시기는 어머님들에 의해서 정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려운 아웃풋 해주실 거면 하얀 백지로 두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인풋, 수에 대한 개념, 양에 대한 개념 요것만 꼭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나요? 별표 타파!